오늘도 밤이 깊도록 눈을 감지 못한 채 뒤척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경제 걱정 때문에, 누군가는 관계의 갈등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이유조차 모른 채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냅니다. 불면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에이다 카론의 책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11가지 이유는 이 그림자를 들여다봅니다. 불면의 원인이 단순히 커피 때문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불안, 인간관계의 상처, 자기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처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쿨라이프 TV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평안한 잠을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불안과 걱정. 밤이 되면 낮 동안 밀쳐두었던 불안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일 병원 검진 결과는 어떨까? 자녀의 앞날은 괜찮을까? 노후의 자금은 충분할까? 이런 걱정은 낮에는 바쁘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에이다 카루는 말합니다. 불면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결과라고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 경제, 가족 문제 등 삶의 근본적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걱정은 뇌를 긴장시키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글로 적어보는 습관, 기도와 명상 같은 마음의 의식은 불안을 다스려줍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잠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 현대 사회의 과잉 자극.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와 영상 속에 몰입하는 현대의 삶. 빛과 소음, 정보에 과부하는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에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레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밤에도 불빛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는 억제됩니다. 시니어들에게도 이 문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TV를 켜놓고 잠들려 하지만 화면은 잠을 돕기보다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파란빛, 블루라이트는 노년의 수면 주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고요. 밤은 뇌와 영혼이 휴식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낮에는 이웃을 만나고 가족과 통화하며 동료와 대화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는 이 고요가 곧 외로움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불면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무리 속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합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 불편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이면에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낮 동안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짧은 산책이라도 친구와 함께 나서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며 손주와 영상통화를 나누는 것. 이 소소한 연결이 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 결과 잠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사람들은 종종 오래된 기억 속으로 끌려갑니다. 젊은 날의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혹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아픔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뇌는 낮에는 잊은 듯 살아가다가도 밤이 되면 그 기억을 재생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에이다 카루는 수면을 우리 무의식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억눌러 두었던 트라우마는 낮에는 가려져 있다가 밤에는 다시 떠올라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전쟁, 사고, 가족의 죽음 같은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불면에 시달립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불면을 치유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상담, 글쓰기, 종교적 기도와 명상 같은 과정은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과거를 잊으려 하기보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조금씩 잠은 회복됩니다. 5번째 이유, 우울과 슬픔. 우울은 불면의 가장 흔한 동반자입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낮에는 멍하니 지내고 밤에는 눈물이 고여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우울한 마음은 수면 리듬을 깨뜨리고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배우자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며 깊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상실의 슬픔은 쉽게 잊히지 않고 밤마다 가슴을 눌러 잠을 가로막습니다. 에이다 카루는 우울을 단순한 기분 저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이며 그 결과 수면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울로 인한 불면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며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우울의 무게를 덜어주고 밤의 잠을 다시 불러옵니다. 6번째 이유, 삶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감각.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건강의 악화, 가족 문제 등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그 불안정은 그대로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줄어들며 세상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깊은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선 큰 것부터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길을 걸을지, 누구와 전화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주도권은 회복됩니다. 에이다 카루는 강조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야 비로소 밤의 안식이 돌아온다. 7번째 이유, 신체적 질환. 불면의 원인은 단순히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의 질병 자체가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통증,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은 밤마다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나타나는데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며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작은 이상에도 민감합니다. 소변이 잦아 자주 깨기도 하고 약간의 통증에도 쉽게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는 불면을 악화시키지요. 하지만 의학의 도움으로 많은 부분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 조절, 통증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햇볕 쬐기가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이유, 약물과 의학적 부작용. 우리가 먹는 약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 스테로이드, 일부 항우울제, 호르몬제 등이 수면을 얕게 만들거나 중간에 깨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복용하는 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니 수면제를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의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짧은 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불면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용량을 조정하거나 대체 약물을 찾아야 합니다. 에이다 카루는 지적합니다. 수면제는 꿀잠을 주는 약이 아니라 때로는 불면을 잠시 가려주는 마스크일 뿐이다. 진짜 회복은 약을 줄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9번째 이유, 사회문화적 요인. 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 경쟁을 강요하는 문화, 수문의 시간 깨어있는 도시의 불빛과 소음. 이런 환경은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늦게까지 일해야 성실하다는 문화, 야근과 회식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퇴직 이후 갑작스럽게 낮과 밤의 리듬이 바뀌면서 생활 패턴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낮에 활동이 줄어들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깨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면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만든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적 인식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조명을 줄이고 야간 노동을 최소화하며 휴식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10번째 이유, 정체성과 존재 의미의 혼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인생은 무엇이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은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깊게 다가옵니다. 일과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을 규정하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에이다 카루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불면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흘려보내던 의문이 밤에는 고요 속에서 더욱 선명해져 잠을 앗아갑니다. 내 삶은 가치 있었을까?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마음의 소음을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해답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일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며 느끼는 기쁨, 손주와의 짧은 대화에서 얻는 행복, 산책길에 피어난 꽃을 보는 순간의 충만함, 이 사소한 의미들이 쌓여 정체성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안정을 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11번째 이유, 영적, 철학적 갈망. 마지막 불면의 이유는 영적이고 철학적인 갈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에이다 카루는 불면을 단순히 생리적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면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울리는 영혼의 질문이라 표현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영혼이 답을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불면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명상, 철학적 독서, 혹은 자연과의 교감은 이러한 갈망을 달래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불면은 오히려 삶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 됩니다. 에필로그, 다시 평안한 잠을 위하여.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11가지 목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 과잉 자극, 외로움, 트라우마, 우울, 삶의 통제력 상실, 신체적 질환, 약물, 사회적 요인, 정체성 혼란, 영적 갈망.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우리의 밤을 흔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잠은 억지로 싸워 얻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조율될 때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작은 불안을 다스리고 관계를 이어가며 웃음을 되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낼 때 평안한 밤은 다시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면으로 지친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안한 잠을 선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